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일단 8월 첫 거래일이었던 금요일이 이제 HLB뿐만 아니라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박살이 났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도 사실 HLB는 외부적인 영향도 그렇게 크게 반응을 잘 안 했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이기적인 종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보면 또 단독적으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생각해보면 또 긍정적일 수도 있어요. 그냥 지 것만 잘하면 되거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장단점들이 있긴 한데, 지난 8월 1일 금요일 폭락장 같은 경우에는 왜 또 원래 하던 행동처럼 보이지 않고 지답지 않게 이렇게 하락을 다 반영했는지 참 그것도 좀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1차 CRL 받았던 때 있죠, 여러분들. 2024년 5월달 5월 말경에 처음으로 CRL을 받았던 거. 이때 처음 CRL이 FDA 심사 자체를 이제 처음으로 넣었다가 CRL을 받아서 일단은 불발됐던 거, 그렇죠? 그때 저점보다도 지금 더 깨고 내려왔어요. 그쵸? 이거는 사실상 그냥 다시 임상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가격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각자 또 풀이하기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냥 여러분들 이거는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거의 없는 수준까지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52주 신저가 랠리를 이어가게 생겼습니다. 자, 어쨌든 HLB의 현재의 상태로만 놓고 보면 임상에 대한 어떤 승인 기대감이고 나발이고 그런 게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는 주가 흐름이다. 사실 이 부분을 일단 인지는 하고 계셔야 돼요. 제가 HLB라는 기업 자체를 부정하려는 게 아니라, 저도 뭐 지금 아직 일부 좀 들고 있지만 HLB라는 종목을 우리가 임상 승인에 대한 거,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 그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6조 원대라는 가치를 지금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인데, 인정받는 그 절대적인 가치, 값어치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과 HLB를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면 사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HLB 같은 경우에는 이기적인 기업이고 독립적인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 혼자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외부적인 영향 때문에 빠질 일이 없다라는 건, 들고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간다라는 마인드가 상당히 강해서 실제로 매도를 안 해요. 그쵸? 여러분들도 HLB 들고 있는 분들, 시장 밀렸다고 매도하시는 분들 거의 없으시잖아요. 최근에 좀 막 분노 때문에 매도하신 분들은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차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항상 브리핑을 해드리는 저의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여러분들께 그냥 단순하게 희망만 드리는 차원에서 이거 승인 날 겁니다, 약품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승인이 나요 라고만 그냥 계속 희망 고문하는 거는 저는 전문가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발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HLB를 꾸준히 진단하고 점검하고 업데이트는 해드리겠지만, 정말 여타 다른 유튜버들처럼 무조건 좋다고만 하고 무조건 긍정적인 회로만 그려드리면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특정 종목의 기대감만 가져가게 하는 행위, 저는 그 행위가 과연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정말 진정 주식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루트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본다면, 저는 조금 반대의 의견을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2차전지 주요 기업들 어땠습니까? 에코프로 같은 거 어땠어요? 몇백만원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유명한 사람이 떠들어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고점 대비해서 지금 주가는 다 작살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마이너스 80% 90% 빠졌잖아요. 2, 3년 뒤에 얼마 간다라고 해놓고 벌써 지금 2년 지났어요. 어떻게 갈 거야 이거 지금, 그쵸? 단순히 실적이 그만큼 좋아지니까 간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식이라는 건. 그리고 이 중요한 중대한 기술들이 여러 가지 정책과 법안 이런 걸로 인해서 환경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의 구조와 흐름, 그 다음에 외교, 정치적인 거, 이런 모든 것들을 계산을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업에 받는 영향,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그로 인한 실적, 그리고 또 경쟁 구도, 관계, 피어 대비해서 얼마큼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등등, 진짜 이 수많은 요소들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말을 그렇게 쉽게 해가지고 많은 투자자분들을 그냥 그래 이렇게 많이 갔으니까 앞으로 더 얼마 간다더라 해가지고 눌림복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눌리기는커녕 뭐 땅굴로다가 그냥 다 꼬라박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짜 패대기 쳐지고 패가망신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렸잖아요. 더 심한 것도 많잖아요. 2차 전지 종목 중에서는 금양이라는 거, 뭐 광산이 어쨌네 저쨌네 해가지고 배터리 4대 기업 뭐 이러는데, 4대 기업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기술만 갖고 있다고 다 그런 기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지금은 심정지 상태가 와버렸고, 최근에 상장 폐지 관련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주식이라는 특성을. 그래서 HLB가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주식을 보는 관점을 여러분들 특정 포인트에 너무 꽂혀가지고 집착을 하면 그 집착이 사실은 탈이 나는 경우들이
여태껏 더 많았다라는 거.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제가 뭐 일부 비중을 좀 줄였는데 1000주 정도 남겨놓고 있긴 하지만 이거 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막 욕을 하시는데, 자, 어쨌든 저는 뭐 제 뜻을 무조건 따라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나마 조금이라도 저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래서 일부라도 조금만 매도를 좀 해서 너무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다른 쪽으로 수익을 좀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래도 HLB에 대한 가치는 여전히 긍정적이니까 조금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일단 HLB의 이슈를 기다리면서 다른 쪽에서 수익을 좀 내고자 하시는 분들, 제가 1억 프로젝트 도와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광고 아니니까 그냥 한번 언급은 드리고 갈게요. 광고면은 저도 좀 죄송하지만 뭐 돈 받는 광고가 아닌데 저도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료봉사하는 건데 막말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신청해주신 분들께 링크 다 보내드렸잖아요. 지금 한 1000명 넘게 좀 입장을 다 하셨는데 이 링크 타고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 보시면 텔레그램 입장하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 열립니다. 열기 누르시면 텔레그램 방으로 이렇게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다 들어와 계실 거예요. 혹시 못 들어왔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을 좀 해주시면 제가 그냥 링크 하나를 보내드릴게요. 그동안에는 사실 김 대표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검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쯤 되면 아마 사칭 거의 없을 겁니다. 다 필터링을 해서 입장을 시켜드렸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간단하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지금 너무 좋아졌죠. 그 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인가요? 그분께서 세제 관련 개편안을 완전 개판으로 짜놔가지고 지금 시장이 그렇게 급락이 나왔던 거고 우리나라 시장만 이렇게 폭락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시장 구조가 바뀐 게 있습니까? 혹은 트럼프의 뭐 관세 정책 처음에 나왔을 때처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산업과 경제에 악영향을 줄 만큼의 리스크가 있는 문제였습니까? 아니죠. 실제로 이게 또 법안이 최종적으로 입법을 하기 위해서 관련된 절차를 밟으려면 못해도 8월 달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아직 충분히 남아있는 중이고 10월 말경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다시 한번 이야기가 올라올 텐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왜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 5천 간다라고 떠들고 있는데 밑에 저 위원 한 명은 자리를 한 자리 차지하고 나서 주식도 투자를 해보지 않은 인간이 세제 개편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떠들어대는데 의도와 목적이 분명하고 그로 인해서 개선 사항이 확실하다라고 했을 때는 일부 손해보는 측이 있다라고 해도 정책을 시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전혀 민주당 안에서도 의도와 의견이 맞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개판이다. 그래서 제가 어지간하면은 뭐 정치적인 것도 말씀을 잘 안 드리고 어지간하면은 뭐 정부가 이랬네 저랬네 하는 거 가지고 욕 잘 안 하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냥 제가 주식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계산법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그 계산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꼬장을 부리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이제 뭐 자리에서 물러나죠. 뭐 이제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주식 관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흐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일시적인 거겠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여러 가지 우려감들이 있기는 있지만서도 주식장을 이렇게 잠궈놓고 다시 부동산을 여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뭐 지금 아직 인식이 안 되어 있는데 암호화폐 시장을 뭐 떠밀어가지고 투자하라고 밀어붙일 것도 아니고요. 주식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렇게 금요일에 나왔던 하락 같은 경우에는 실망감, 일단 현재까지는 실행한 건 아니니까 실망감과 우려감 정도의 수준이고, 플러스로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한 약간의 차익 실현, 하락 명분이 좀 보태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다시 보자고요. 내일부터는 뭐 빠르게 반등을 치고 나간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요걸로 인한 하락은 어느 정도 메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장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금요일날 이렇게 하락이 나온 게 여러분들이 지금 1억 프로젝트를 시작하시기 너무 땡큐다라는 거고, 1억 프로젝트를 혹시나 시작을 안 하시는 분들도요, 233740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코덱스, 코스닥, 레버리지 아직 이거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사실은 거품이 슬슬 낄랑말랑 하다가 이게 빠진 거거든요. 다시 원위치 돌아왔죠. 다시 여러분들 그동안 못 사셨던 분들은 드라이브를 걸어서 매수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실 분들은 이제 2차 전지 몇몇 종목들, 바이오 몇몇 종목들 요거 세팅 다 해두셔야 되는 거고요. 자, 아무튼 1억 프로젝트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를 클릭해서 한번 꼭 신청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방에 입장을 못 하신 분들 혹시 누락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대부분 다 보낸다고 보냈는데 혹시나 나는 아직도 못 들어왔다, 뭔가의 안내를 아직 받은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럴 리 없겠지만 누락이 됐다면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링크를 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입장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인데, 세 번째 FDA 도전 앞두고 재신청이 지연되고 있다. 근데 일단 이 재신청 지연 같은 경우에는 회사 측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재신청 같은 경우에는 정석대로 과정을 좀 밟아 나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자꾸 지연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더 필요하다, 추가적인 서류도 제출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항소나 HLB가 정말로 내라니까 그냥 낸 것밖에 없어,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 거고 실제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FDA에서도 아니 데이터가 좋다라는 말을 지금 1년 이상을 했고, 유럽 에스모 같은 데서도 학회만 좀 나갔다면 HLB의 리보세라니까 캄렐리주맙의 데이터가 너무 압도적이고 너무 좋아서 진짜 의학 박사나 연구진들도 와가지고 보더니 야 이거는 FDA 무조건 승인이다, 이런 식으로 실제 극찬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에스모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간암 치료제 1차 치료제로 등재가 됐었잖아요. FDA 승인이 나오지도 않은 약품이 1차 치료제로 등재가 됐다는 거는 굉장히 역사에 남을 이례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럼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데이터는 검증이 다 끝난 건데 이걸 자꾸 제조 공정 CMC 별거 아닌 것처럼, 왜냐면 중대한 사항이 있는 것처럼 하면 이 회사들도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까지 걸고 넘어지지 못하는데, 그래서 별거 아닌 CMC 관련된 걸로 지금 트럼프를 좀 의식하면서 정책에 대한 방향을 보기 위해서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자꾸 든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뭐 그거는 뇌피셜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아니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FDA 승인이 났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트럼프의 관세도 견제를 하기는 해야 되지만 첫 번째로 시기적으로는 클래스 1으로 분류될지 2로 분류될지는 아직은 뭐 모르긴 하는데, 극단적으로 클래스 2로 분류가 되더라도 25년 안에는 승인이 나겠지라는 데이터가 있었거든요. 그러한 기준들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명목상, 근데 이제 클래스 2로 걸리면 26년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은 애초에 회사가 5월 달에 재신청을 한다라고 했던 것부터 어긋나면서 일정 지연이 이제 주가의 불확실성을 계속 안겨다 주는 거죠. 주식 투자자들은 이것도 실험하는 거예요 원래. 자,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고, 이렇게 승인이 지연되면 여러분들, 기존의 BMS의 옵디보와 여보이는 오히려 리보세라닙보다 후발주자로 FDA 신청을 넣었는데 벌써 됐잖아요. 그래서 상용화가 지금 되고 있는 중인 거고, 근데 이제 리보세라닙 외에도 간암 1차 치료제 시장에서는 티센트릭이나 아바스틴, 뭐 임핀지, 임주렉시 이런 것들이 이미 병역요법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만약에 리보세라닙이 먼저 FDA 승인을 받아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했다라고 하면 얘네가 데이터도 가장 좋으니까는 좀 독점을 어느 정도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었을 텐데, 혹은 가격적인 경쟁력 또한 분명히 비싸지만서도 있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자로 뛰어들어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렸으니까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후려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면 가격을 후려치지 못한다라는 거는 매출과 이익의 눈높이가 낮아진다라는 거고, 매출과 이익의 눈높이가 낮아진다라는 건 밸류를 낮게 줘야 된다라는 거고, 밸류가 낮아지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 주가 혹은 적정 주가 또한 낮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는 모든 흐름들이 사실 시간적으로 지연이 되면서 나타나는 리스크라는 게 있는 건데, 왜냐면 시간이라는 거는 단순한 그냥 기회비용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피어라고 하잖아요. 동종업계 경쟁사들, 피어들과 대비했을 때 먼저 들어가서 자리를 깔아놓고 기다리느냐, 뒤에 가가지고 잡느냐,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큰 차이입니다. 자, 아무튼 제가 매번 HLB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기다렸다가라도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기다렸다가라도 되면 다행인 거고요. 근데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내가 그냥 다른 쪽에서 수익을 못 내서 손해를 보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업계 자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변동, 그 다음에 경쟁 구도,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한다면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초에 생각하던 혁신과 가까웠던 그 데이터가 점점 희석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걸 좀 이해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간암 시장을 얘네만 도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리보캄렐이 FDA 승인받았다 그래서 얘네가 무조건 시장 1등으로 독점하는 거 아닐 거고, 관세 리스크도 있고, 제조는 어디서 할 거며, 의약품 관세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트럼프도 지금 쩔쩔매고 있는데, 그 와중에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은 바로 미국에 그냥 공장 인수해버리고 그러는데 그 정도의 돈 돼요? 안 되잖아. 그럼 관세를 감안하고 염두해가지고 제품을 팔아야 된다라는 건데, 이익은 어떻게 할 거야? 마진은 어떻게 할 거야? 엘레바가 뭐 얼만큼이나 영향력을 갖고 영업이나 유통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진짜 넘어야 될 산이 엄청 높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단순히 그냥 그렇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FDA 승인만 나면 모든 게 다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승인이 난다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그냥 쿠팡에 입점했다 정도인 거예요. 그럼 쿠팡에서 이제 경쟁력 있게 얼마큼 잘 팔 거냐, 가격은 어떻게 설정할 거냐,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그죠? 요건 이제 여러분들 한번 잘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HLB 절대 제가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히려 그래서 이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장의 조정과 함께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될 만한 종목들을 조금 더 저렴하게 매수하면서 스타트를 끊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너무 다행인 것 같고요. 여기도 보시면 뭐 검색식 같은 것들도 다 챙겨드리고 있고, 기준본 기법서도 다 드리고 있고, 8월 템베거 기대주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는 반드시 들고 가야 될 만한 종목군들, 이런 거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억 만들기 매매 일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하고 기록하실 수 있는 일지도 제가 다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어떤 식으로 추천을 했었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무엇보다 그냥 돈 벌어 가시라고 제가 해드리는 거니까 일단 벌고요. 여기서 영업 안 합니다. 영업 한 글자도 안 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때 그때 알아서 여러분들이 찾아오실 거기 때문에 먼저 제가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뭘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를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 텔레그램방 입장 이렇게 클릭하시면 열기 해서 들어오시면 방에 입장이 다 되죠. 이제 좀 있으면 1100명 정도 가까이 입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럴 리야 없겠지만 혹시나 누락이 됐다 하시는 분들, 링크를 못 받아봤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입장 신청하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여러분들 바로 매수하실 수 있는 종목들 제가 판 깔아드리도록 할 거니까 얼른 신청해 주시고요. 최근에 이제 많은 새로운 구독자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새로 오신 분들은요, 들어오셨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가셔도 상관없으니까 꼭 한번 입장하셔가지고 몇 종목이라도 좀 받아보시고 매수를 좀 같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HLB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